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최규 변호사님의 불합격을 피하는 법. 이 책 내용 중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 내용은 학원, 어떤 강의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학원을 들을 때는 세트로 묶여있는 강사들을 한꺼번에 듣지 말고 과목별로 가장 정평 있는 강사를 골라 들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잠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초반에 초시생분들이 만약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보통 공무원이 국가직이 뭐 4월달에 시험 보고 뭐 지방직 6월달에 시험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2년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23년도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도 이제 23년도 목표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데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4월이나 6월 국가직 지방직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내년, 이제 정확히 말하면 23년도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종합반을 개강을 합니다. 종합반을 개강할 때는 프리패스를 아주 싸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학원 할인이나 해서 종합반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종합반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비슷한 맥락인데, 세트로 묶여있는 강사들을 한꺼번에 듣지 말고, 학원 입장에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은 우선 국가직과 지방직이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준비하실 초시생분들을 모집하기가 좋습니다. 유명한 강사님과 유명하지 않은 강사님을 팀으로 묶어가지고 2개월 안에 5과목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러면 잘 모르시는 이제 초시생분들은 종합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반 수업을 듣게 되면서 2개월 동안 수업을 정신없이 나가요. 그러면 강사님들은 강사님대로 힘든 게 2개월 안에 강의를 빨리 빼야 되니까 정신없이 안다는 전제에 나가고, 수험생들은 한 과목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5과목을 2개월 안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종합반을 가기를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기초부터 단단히 준비해도 준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종합반에서는 그냥 안다는 전제에 그냥 빠르게 수업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끝나기 전까지 내년을 준비하는 초시생들을 모아놓기 좋으니까 종합반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그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결국은 단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요, 차라리 종합반을 듣지 말고 이전에 인강을 뭐 국어든 영어든 한국사든, 특히 저는 영어가 많이 약한 수험생분들은 영어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이제 23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좋은 기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은 기간이면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공부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 위주로 초반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영어 기초부터 천천히. 그리고 이전 강의를 많이 듣는다 했을 때 개정되는 부분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행정법과 행정학은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목들은 그래도 이번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개정이 되고 나서 공부하라고 추천하고 싶고, 반면에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영어, 한국사는 개정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라는 건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스타 강사님들의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강사님의 작년 인강을 영어나 한국사 위주로 공부하셔도 좋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어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영어 기초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여유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저는 영어 많이 공부하고 말 안 하는 편인데 영어 노베이스고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럼 영어만 한두 달 공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책 읽어볼게요. 강의는 그 사람 것을 들어야 한다. 실력 없는 강사도 있고 실력 있어도 나와 맞지 않는 강사도 있다. 그런 강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종합반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강사를 듣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정해놓은 강사. 그러면 학원에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편성한다는 거죠. 초시생분들은 잘 모르니까 뭐 어떤 강사님이 자신이 잘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어떠한 강사님을 뭐 수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재시생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시생분들은 철저하게 과목별로 또 과목 안에서 영역별로 많이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과목을 보면은 국어에서도 문법에 특화된 강사님이 계시고, 어떤 강사님은 수능에서 이제 넘어와서 문학과 비문학에 특화된 강사님도 계시고, 어떤 강사님은 뭐 한자나 뭐 사자성어 이런 거에 특화된 강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하프무엇에 특화된 강사님도 계시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공패스 클래스에서 이제 다양한 수험생들 제가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이 정말 여러 학원들의 인강을 많이 들어요. 그럼 저도 상담을 하면서 학원 강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강사님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컬이 그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알고 그 과목에 대한 공부법을 알아야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저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건 뭐냐면 강사님이 모든 영역에 다 특화된 건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강사님은 어휘, 생활력에서 특화됐고, 어떤 강사님은 문법에서 특화됐고, 어떤 강사님은 구문으로 유명하고 구문 독해로, 어떤 강사님은 막 독해로 유명하고, 어떤 강사님은 하프문사로 유명하고. 그래서 사실 기초수험생들이 알아봐야 될 건 많아요. 근데 제가 기초수험생분들에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시세분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동안 본 것도 많고. 대신에 기초수험생들은 강사를 정하실 때 남들이 뭐 좋다고 합격생들이 추천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 수험생분들마다 각각 개개인의 수험 스타일도 다르고 강사님도 다들 강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샘플 강의를 들어보되, 근데 요즘에는 샘플 강의를 강사님들이 찍을 때 저 혼신돼서 찍습니다. 근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실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샘플 강의 플러스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해설 강의. 그러면은 이 강사님이 나랑 잘 맞는지, 어떤 강사님은 유명한 강사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학생들 관리해 보면은 스타 강사분이신데 강의에 어떤 이해나 스토리텔링이 없이 그냥 읽어주는 강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스타 강사님은 강의 교재를 봤을 때 해설이 부실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잡담이 많거나, 또 어떤 강사님은 상술이 강하거나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님 정보, 그리고 어떤 교재 관련된 내용, 이런 거를 알아보시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알아보기가 힘들다. 대신에 인터넷에 있는 글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마케팅도 있고 알바도 있고 합격생분들은 자기가 들어본 거에 대해서만 적기 때문에 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베이스도 다를 수 있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전형적인 불합격 케이스. 불합격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 없이 1년 내내 학원만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다. 이것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매년 많은 합격생들 배출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수험생분들이 아쉽게도
뭐 10명이 준비한다고 하면 100명이 준비한다 할게요. 이 시험은 90명은 다 떨어지고 10명이 붙는 싸움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90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의 상담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늘 영상에서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야죠. 자, 전공자나 재시생 아니고서는 좀 길더라도 듣는 게 좋습니다. 기본서를 안 듣고 남들이 뭐 압축교재, 요약교재 좋다고 해서 그걸 듣잖아요. 거기서 유의할 점은 그분들은 이미 기본서를 듣거나 기출을 본 상태에서 요약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요약서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니까. 근데 초시생들은 기본서를 건너뛰고 요약서를 보잖아요. 요약서라는 게 뭡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내용이 줄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험생들이 기출을 해독을 못합니다. 왜요? 학원이나 강사님들은 커리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강사님들은 기출 과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여러 번 해독하라고 권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커리를 들으라고 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1년 과정을 쭉 늘어놓습니다.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뭐 심화 과정, 뭐 하프 모의고사, 뭐 여러 가지 특강, 무슨 노트, 막 요약, 마무리 등등등 해서 1년을 쭉 늘어놓습니다. 강사님들이 강의를 파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공포 마케팅. 공포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을 만듭니다. 강사들이 봐도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합격생들이 추천하기에, 강사님도 OT 강의를 보면은 합격생들 수기를 읽어줘요. 아니 그게 뭐 조작인지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좋은 말만 있잖아요. 아무도 본인 강의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선별을 하셔야 돼요. 경찰 학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모의고사 기간에 해설을 안 주는 방법. 무조건 들어야 돼. 인강이든 실강이든. 남들은 들어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부하니까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강사님들은 일단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조언을 줍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영상들을 보면은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시행착오가 뭐냐면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언을 줘요. 그러니까 1년 과정이면 1년 동안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에 공부 조언을 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과 좀 잘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 세 개뿐입니다. 법과목에서는 판례 특강까지는 들어야겠죠. 거꾸로 말할게요.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절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프 모의고사, 기존에 있던 문제풀이를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강사 홍보용이죠. 하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 풀 시간 없습니다. 왜냐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좋은 기출이나 모의고사도 제대로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약집? 요약집은 좋아요. 물론 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기출의 중요한 내용을 강사들이 요약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자, 근데 요약집을 볼 시간이 없는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구냐면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에요. 아, 선생님, 그래도 요약집 보면은 정리가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2번, 3번, 4번 해독하면서도 요약집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출을 2번, 3번, 4번, 5번, 6번 해독하면서도 요약집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합격생분들은 뭐 4개월 단기 합격, 5개월 단기 합격, 6개월 단기 합격, 뭐 8개월 단기 합격, 그런 선생님들은 요약집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본서를 그냥 같이 봅니다. 저 요약집도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사님들은 계속 본인의 교재를 팔아야 되고, 인강을 팔아야 되고, 모의고사를 팔아야 돼요. 그럼 모의고사가 가장 좋은 법은 뭘까요?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영 모의고사가
시험과 실제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어렵죠. 강사님들 말을 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전 시험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근데 강사님들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무진장 떨어져요. 저희도 이제 공패스 클래스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합격생들 배출하는데 합격생들도 모의고사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점수 잘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험은 강사님들이 내는 게 아니고 시험은 조교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출제위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강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막판에 봉투 모의고사나 막판 모의고사는 다시 또 쉽게 됩니다. 자존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원의 컬이나 강사님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재시생 됩니다. N시생 돼요. 강사님들은 여러분들 단기 합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1년 동안 팔아야 돼요. 만약에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원하잖아요. 과정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근데 학원이나 강사는 아니죠. 일단 강의를 쭉 늘어놓고 다 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 보게끔 하는 가장 좋은 법은 뭐다? 공포 마케팅.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분은 아직 기반도 안 잡혀 있는데 뭐 하프모사가 중요하다니까 갑자기 막 하프모사를 풀려고 하고, 어떤 학생은 뭐 제대로 구문도 안 잡혔는데 남들이 막 무슨 제 좋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풀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기반이 약해지고 계속 어려운 과정 계속 넘어가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험의 본질에서 복습이 안 돼 있어요. 암기가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나 암기나 아픈 연습도 안 돼 있고 어려운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방직 학생들. 소방 영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소방 영어 강사님도 늘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 경찰 영어 강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경찰 영어나 소방 영어는 공무원 영어와 다릅니다. 해서 철저하게 차별화를 두려고 하죠. 우리는 뭐 행정직처럼 어려운 영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강사님들이 교재를 팍팍팍팍 다 빼버려요. 소방 영어에 맞춰가지고 교재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장점이라고 하면 소방 영어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실제 독해를 들어갈 때 문장 구조 분석 안 되고 구문도 제대로 안 되고. 왜?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도 있는데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강사님들의 교재를 리뷰해 보면은 수능 영어나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그리고 또 소방 영어 강사님들은 또 강의를 또 1년 동안 팔아야 돼.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1년 과정 안에 정말 잡다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기반 연습도 잘 안 되는 수험생들에게 이거 풀어라 저거 풀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넣어놔요. 그러니까 소방직 수험생들이 영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커리적으로 봤을 때는 빠진 내용은 많아요. 근데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져. 그래서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소방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험 기간이 긴데 영어 점수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커리가 엉성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독학커리에서 보완해 주잖아요. 기초 과정은 수능 교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수능 교재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 중에서 이런 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공무원 영어 강사님 차라리 이런 걸 봐라. 그래서 수험생들이 강사님들을 너무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시행착오하는 두 번째 문제는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너무 공부할 때 정석대로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말해주는 공부 방법대로 하면 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강사님이 다 그래요. 다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적절하게 중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계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험생들은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시험을 봐야 되고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기본서부터 좀 더 완벽하게. 이게 어떤 과목에서 가장 심하냐면 영어예요. 영어를 보는 직렬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도 있고 소방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다른 과목 이제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독을 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영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이해, 암기, 복습 그럼 못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 우리는 회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뭐 처음 읽을 때 다 이해 안 되면 어때요? 이해독, 3회독 하면 되지. 근데 수험생들이 인강만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회독이 안 돼 있어요. 반복이 안 돼 있고 암기도 안 돼 있고 내가 아웃풋 연습이 안 돼가지고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 그냥 강사님들의 영어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넘어가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유의를 하셔야 한다. 유의를 해야 한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몇 달, 몇 달씩 하는 기본 강의,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진도별 모의고사 등등 강의를 들으며 학원을 끊임없이 돈을 갖다 주고 그 스케줄에 따라 끌려간다. 또 어떤 강사님은 이런 거를 ATM 기계라고 하죠. 학생들이 불안해가지고 무조건 강사님과 학원의 말을 믿고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가 필요한 범위는 기본서랑 기출이에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기출이 어느 정도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준 대로 하신다면 모의고사는 강의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랑 기출까지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볼 요약집이나 문제집 중에는 학원 강사가 쓴 것들이 과목당 한두 권씩은 있을 것이다. 그 책을 익히면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은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 강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은 그 책에 있으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좋은 기본 교재와 문제집을 골라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추가적인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갑자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막 그 자리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누군가는 다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서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씨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러면서 조급해져요. 근데 저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듣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강의를 빠르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을 거면은.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있다고 너무 그 자리에서 오래 잡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해독을 하면서 반복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하겠죠. 뭐 기출 삭제 작업도 아웃풋이 될 수 있고 뭐 단원별 모의고사나 시행착오에 기출 푸는 거 그리고 동영문서 푸는 것도 다 아웃풋 연습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진도별 OX 문제나 그런 거를 하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의에서도 강사님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출에서 나중에 해석이 잘 나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출에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는 기본서를 발제독하면 되고 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자주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맞는 선지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와 암기 메커니즘인데 영상을 유튜브에 요즘 영상 보면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 이해 암기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항상 말하죠. 이해를 하면은 장점은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이 암기할 양이 줄어든다는 거고 또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하냐 그냥 암기하세요. 그 맞는 질문이면은 우리는 어차피 OS 선별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정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반대로 틀린 선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일단 맞는 선지를 고치세요. 그리고 어디를 틀리게 되는지를 봐주세요.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맞는 선지를 암기하면 된다는 거죠. 즉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독 그리고 반복 아웃풋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추후에 이해할 수 있고 총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하세요. 어차피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교재는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 모의고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강사인들의 많은 커리를 빼면 뺄수록 유리합니다. 우린 5과목을 학기점을 넣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몇몇 과목을 너무 잘하려다가 다른 과목이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책을 익히면 그 강사의 강의를 들은 것 같다. 이거는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전공 과목도 그렇고 선생님 인강을 꼭 봐야 하나요? 제가 비록 이 문제는 틀리지만 기본서를 발췌독하거나 해설을 보면 이해됩니다. 그런 분들은 인강을 최소로 해도 괜찮아요. 보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강을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과목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듣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잘 돼. 기본서 봤는데 이해가 잘 돼. 그러면 강의는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 책의 취지도 그런데 이 최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강사님들이 말하는 중요한 거는 기본서나 기출에 해설이나 기본서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읽어보는 것 자체가 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강의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이 첫 번째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강의가 들을만 하죠. 두 번째, 강사님들이 이해가 잘 되게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게 강사님들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행정법이라고 하면 어떤 강사님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신규 강사님은 이해를 상당히 잘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님들이 예상 문제들을 적중을 잘하는 거죠. 베테랑 분들 계시잖아요. 뭐 헌법으로 유명하신 어떤 강사님도 막 계속 적중시키고 그런 경우는 이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혹시 뭐 전공 과목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거의 교재를 읽어주는 수준이에요. 그런 분들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교재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강의를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서 이해되면은 강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여튼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양을 줄이고 싶거나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예상 문제 같은 걸 맞추고 싶거나 또한 예상 문제라는 것도 참 이게 애매한 게 결국 기출이 예상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출이 중요하니까. 물론 어렵게 나오는 직렬은 기출 이해의 것도 해야 합니다. 소방에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도 어렵게 나오고 경찰 수험생들은 뭐 경찰학 그리고 뭐 헌법 그리고 형사법 이런 부분은 어렵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강사님의 모의고사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서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출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막 잡으려고 막 기본서 다다다 보지 마세요.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나중에 발췌독하는 용도로 보시고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강사님들이 어차피 상위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뽑아서 문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지적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 의견까지 좀 넣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학원 커리에 맹신하지 말자. 강사님들 커리에 너무 맹신하지 말자. 저도 강사님도 OT 강의 보는데 저는 보이잖아요. 저분이 진짜 합격생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강의 커리를 팔기 위해서 하는지. 근데 대다수는 다 1년 과정 다 들으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좋은 강사라는 거는 과정을 추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별을 해줘야죠. 이거 봐라, 이거 보지 마라. 근데 그렇지 않은 강사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급하고 초조해지고 좀만 안 되면 불안해지니까 더욱더 강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딱 선별을 해주세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여러 과목을 고득점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교재를 늘리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나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강의 또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손길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약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